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수익 매출액, 대표적인 영업비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걸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더 빼요. 나머지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거죠.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활동, 관리비, 또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도 합니다. 요걸 이제 딱 빼고 나면 영업이익 나면 영업이익, 손해 나면 영업손실 이렇게 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죠. 남들이 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 다 보셨을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딱 두 개잖아. 매출 원가하고 이거 아닌 나머지가 영업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도 있다. 일괄 표시하면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다시 주석으로 알려달래요. 그러니까 각각 다 쓰면 되는데 묶었어. 그럼 이거 다 묶은 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주석 표시해서 또 알려달래요. 현실에서는 다 구분해 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충당금을 너무 많이 설정해서 돌아오는 환입,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표시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급여. 이건 뭐 이론이 없으니까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급여.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건비, 이걸 급여라고 하고요. 복리 후생비.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거, 뭐 식대 보조금, 경조금, 축의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임직원의 여비와 교통비를 말합니다. 여비는 비교적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뭐 철도 운임 등등. 교통비는 뭐 시내 출장. 그 다음에 접대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거래처에 뭐 경조사비 지급했거나 뭐 거래처 뭐 회사에 뭐 이전할 때 뭐 꽃을 사다 줬거나 뭐 이런 거,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거나, 통신비, 전신 전화 우편 요금 이런 거,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 이름이 합쳐졌네요. 수도 요금, 광은 뭐야? 빚 내는 거잖아. 전기세. 열은 뭐야? 난방비. 그래서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연료대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 세금이지. 세금과 공과 또는 뭐 세금과 공과금. 다 세금인데 주의해야 될 세금이 하나 있죠. 취득세. 네? 이 취득세는 세금이 아니야. 자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은 자산의 원가로 처리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세금이 됐건 간에 그냥 세금이면 무슨 세, 자동차세 이렇게 나올 텐데 보유하고 있으면 나오는 거. 근데 살 때 나오는 세금이다. 에? 취득세처럼. 또 취득세만 붙는 게 아니라 취득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 지방교육세가 붙는다지. 근데 이게 어떤 자산을 살 때 내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편에서 배우셨죠. 당연연도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임차료의 반대가 뭐예요? 집주인은 임대료예요.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고 수익이고 빌려 쓰는 사람은 비용이야.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 뭐 공장이나 뭐 공장의 임차료 또는 컴퓨터나 뭐 이런 것을 빌려 썼을 때 리스료 줄 때. 그 다음에 수선비. 뭐 기계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차량을 고쳤다. 차량 운반부의 수선비 쓰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를 쓰신다는 거 시험에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부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예요. 수선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잖아. 건물에 뭐 화재 보험료, 뭐 도난 보험 이런 거. 그런데 이 보험료도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보험료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자산의 원가에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조금 물건을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배로 싣고 오는데 뭐 해상보험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그건 보험료가 아니고 그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차량의
유지비용, 뭐 기름 넣거나 주차비, 차를 고쳤을 때, 차 고쳤을 때 요거 차량 유지비에 수선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뭐 실무적으로는 차량 유지비를 써도 되고, 근데 더 보다 구체적인 항목은 차량 유지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차량 유지비를 합니다. 다음 운반비. 운반비가 뭐예요? 물건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팔 때 나오는 거예요. 판매비가 일반 관리비니까. 반대로 물건을 사올 때 들어가는 운반비를 내가 부담하면 그것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정반대죠. 상품을 팔 때 들어가는 운반비, 그게 운반비고, 상품을 사올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상품이라고 해야 돼. 자산으로. 이미 다 배우셨던 거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할 때 돈 들어가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 뭐 책을 사거나 명함을 인쇄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소모성 비품을 샀을 때 사무용지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 프로그램에 있는 이름만 쓰시면 돼요. 지급수수료, 수수료 비용. 여러 가지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 대표적인 뭐 세무사 사무소의 기장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회사 제품 또는 회사 홍보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대손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상에서 열간 비용 이외에 판매 활동, 관리 활동에서 지출됐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몰아서 그냥 잡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10월분 직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 예금에서 지급합니다. 급여 총액 나왔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합쳐서 예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서 나가네요. 차변에 급여 800번대에 300. 대변에 걷어놓는 돈이 더하기 하기 싫으면 일단 보통 예금을 먼저 빼버릴게요. 보통 예금의 합계가 차감 지급액이니까 2939500. 그러면 예수금이 65,5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문제. 영업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10월 급여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급여 600, 요 두 개 합쳐진 거 예수금. 이건 더하기가 쉬우니까. 차변에 급여 600, 대변에 예수금 22만원. 나머지 현금. 문제 3번. 문제 3번부터는 월 일 입력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치는 방향으로 갈게요. 10월 3일자. 사원 김성실의 결혼 축하금. 사원이에요. 사원의 결혼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처럼 문제가 단순하고 한 줄짜리가 금방 보이면 출금전표 써도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분계 연습할 때 차변대변 이렇게 한 거니까 그냥 곧바로 쉬운 거는 출금전표 누르도록 할게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 3만원. 그 다음에 4일자. 종업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를 사옵니다. 그리고 반은 현금, 반은 외상. 이러니까 이건 출금전표 쓰면 안 되겠죠. 차변에 종업원에게 줄 거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은 240만원. 대변에, 날짜 치고, 대변에 반이 현금이죠. 절반을 120을 현금, 나머지는 외상. 이 거래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무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5일자. 영업직원 회식을 합니다. 회식비를 외상으로 했대요.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금액은 30만원. 대변의 외상이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광오. 6번.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사대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출금전표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보시니까 지도록 할게요. 10만원. 7번. 직원 자녀에게 줄 선물을 구입합니다. 출금전표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내용은 출제된 형태니까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구나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8번. 종업원의 유니폼을 용팔 상사에서 구입하는데 월 말에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래.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금액 30만원, 대변에 날짜를 엔터 쳐서 복사 받고요. 대변에 월 말해주죠? 상관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용8. 9번 종업원의 시내 출장비, 출금전표, 여비 교통비라고 합니다. 45,000원. 10번 본사 영업부 부장의 국외 출장을 위해서 왕복 항공료를 카드 결제하네요. 차변에 여비 교통비라고 하고 금액 1880 플러스 날짜 치고 엔터 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카드. 11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 대 10만원이 삼성카드로 결제됐네요. 카드 결제는 결제일은 10월 말이고 차변에 이런 걸 보고 접대비라고 합니다. 금액은 10만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삼성카드. 12번 거래처 대표이사의 모친 별세 조의금을 현만원 현금으로 줍니다. 출금전표 접대비라고 할게요. 금액은 10만원. 13번 추석을 맞이해서 매출처 선물용 100만원과 종업원 선물 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요. 이거 출금전표 2개 끊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할게요. 차변에 매출처용은 접대비 100만원, 종업원용은 복리후생비 50만원 이렇게 묶어서 해야지 출금 하나 이렇게 하시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14번 거래처 직원과의 식대가 카드로 결제됩니다. 복리 접대비 55,000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삼성카드. 15일자 거래처 영업부 사원 결혼 축의금 현금 주네요. 거래처죠. 접대비 10만원. 16일자 우체국에서 업무 서류를 등기 우편 발송하고 우편료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출금전표 통신비라고 합니다. 3만원. 17번 업무용 전화요금 10월분이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죠. 출금전표 통신비 5만원. 18일자 인터넷 통신요금 보통예금에서 이체됩니다. 차변에 통신비 5만원 날짜는 치지 마시고 엔터 치고 대변에 보통예금. 19번 업무용 핸드폰 통화요금 현금 납부합니다. 출금전표 통신비 금액은 5만원. 20번 수도요금 현금 납부하네요. 이걸 보고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광열비 금액 54,000원. 21번 오일 상사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를 사옵니다. 기름 떼는 거죠. 유류는 월 말에 결제한대. 차변에 수도광열비 금액 8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오일 상사. 22번 볼게요. 상공회의소 회비가 현금으로 나갔네요. 세금과 공과금 800번 때 쓰시고 금액은 5만원. 23번 회사 보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금 나갔네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20만원. 24번 사무실 건물의 임차료 현금 나갔네요. 임차료라고 합니다. 금액 20만원. 25번 점포 임차료 40만원 현금 송금하는데 송금 수수료까지 같이 현금으로 나가네요. 그럼 이건 계정 과목이 2개니까 차변에 임차료 하나 40만원 그리고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000원 묶어서 대변에 현금.
26번 매장의 10월분 임차료 매달 26일에 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대요. 차변에 임차료 금액 30만원 돈 못 줬죠? 줘야 될 날짜가 됐는데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는 없으니까 입력할 수가 없겠네요. 27번 상품 판매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현금으로 줬는데 비용 처리하래. 현금 줬죠?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65 플러스 28번 업무용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을 천안 화재보험에 들고 현금으로 냈고 전액 비용 처리하래요. 출금전표 보험료 금액은 620 플러스 29번 업무용 차량의 1개월 정기 주차료를 현금으로 줍니다. 이런 걸 보고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30번 업무용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했어요. 현금 줬네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11월 달로 갈게요. 11월 1일자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업무용 화물차에다 주유를 합니다. 현금 줬대요. 이것도 차량 유지비겠죠. 금액은 4만원. 2번 11월 2일자 거래처 서삼상사에 상품 견본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가 현금으로 나갔네요. 견본품 보내면서 운반비가 들었다는 얘기네요. 운반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3번 통신 판매로 인한 택배비가 현금으로 나갔네요. 운반비. 34번 11월 4일 업무용 양식지를 인쇄하고 인쇄대금이 현금으로 나가요.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13만원 5일자 본사 영업부에서 구독한 월간지와 신문대금이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냈대죠. 출금전표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금액 35,000원. 6일자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현금 주고 사네요. 도서인쇄비 12,000원. 7일자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주는데 소모품 비 처리하시래요. 차변에 소모품 비 800번대 10만원 대변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8일자 용팔 상사로부터 복사지, 토너 등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65만원 대금은 외상 소모품은 비용 처리 똑같네요. 차변에 소모품비 금액 65만원 대변에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9번째 9일자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사 사무소에 당월분 기장료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가요. 차변에 이런 걸 보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11일자 신상품 판매 촉진 위해서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가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25만원 엔터 치고 대변에 당자 수표는 당자 예금액 감소 11일자 아침일보에 광고료가 현금으로 나가네요. 출금전표 광고 선전비 금액 90만원 12일자 대리점 모집을 위한 광고용품을 제작하고 제작 비용이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광고 선전비 13일 재선문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회사 홍보용 볼펜을 5만원 현금으로 사옵니다. 광고 선전비
14일자 광고용 전단을 인쇄하여 배포하고 인쇄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여기를 도소인쇄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광고를 그럼 인쇄를 안 하고 뭐 손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야? 광고 전단을 인쇄하는 거지. 뭐 명함 인쇄 이런 건 아니니까 광고 선전비라고 하셔야 돼. 도소인쇄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 5만 원.